정치권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어대명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죠. 오랫동안 탄압받고 공격받아 인동초라 불렸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요. 반 이재명을 전면에 내건 이낙연 캠프 출신 서른 의원도 바로 이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이기면 헌신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생 실용 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재헌절인 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 책임론을 얘기하는 이 비명계의 총선 승리라는 약속을 내건 셈입니다. 계파 정치를 배격하고 통합 정치를 하겠다면서 공천 문제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 공천이니 사천이니 공천 학살이니 하는 단어는 이제 민주당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네,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소환한 인물 바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출마 선언 후에 오늘 첫 공식 일정도 이 국립현충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DJ를 닮고 싶은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방명록도 남겼는데요. 상인적인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썼습니다. 똑같은 말 어제 출마 선언 때도 했는데요.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또 면책 특권 제한 등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역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조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저는 정치에서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을 쫓되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실현 가능한 정치. 네, 김 전 대통령과의 작은 연결고리도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충원 참배에 동행한 이 최고위원 후보 출마자 박찬대 의원은요. 이 의원의 의원회관의 의원실 818호다. 이 날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일이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민주당 계열의 전직 대통령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3명이 있죠. 이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콕 집은 이유 바로 이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는 비명계의 공격을 한 몸에 받고 있고 또 당 밖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상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긴 세월을 탄압받고 정적으로부터 공격당하면서도 결국 통합의 정신으로 유능함을 증명해서 국가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후에 이 의원은 오늘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타이 차림으로 붉은색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연세대는 최근에 학생들이 투쟁 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일었던 곳이죠. 이 청소 노동자들은 시급 400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학교와 용역 업체 측은 200원만 인상 가능하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440원 인상됐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소음을 내면서 시위하는 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네,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요. 최저임금은 반드시 그 이상을 주라는 최저선이다. 학교가 적정 임금과 헷갈려 하는 것 같다라면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과거 본인의 부친도 그랬고 형제들은 지금도 청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지사 시절에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섰다는 점도 부각을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청소 창고를 네, 사무실로 쓰고 계시군요. 네. 냄새도 엄청나네. 네, 그 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태도를 보고 그 나라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보수가 적고 네. 환경도 나쁘고 예.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 네, 이 의원은 출마 선언 직후부터 이렇게 민생 행보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지만요. 당장 당 내에서부터 출마를 둘러싼 이 블랙홀과 같은 논쟁에 휘말리는 모양새입니다. 이 의원과 똑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당 대표에 출마한 사람 있었는데요. 바로 오선의 서른 의원입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 1시간 뒤에 똑같은 장소에서 1985년 김대중 총재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본인의 정치 역정 강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 의원을 겨냥해서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원이 말했던 이 개파 공천을 없애겠다는 주장은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이 나 사천하고 뭐 개파 공천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얘기죠. 개딸이나 이런 사람 주장하는 거 보면은 그건 뭐 학살 수준이 아니고 뭐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뭐 수박들 다 박살내야 한다 뭐 이런 시각이죠. 네,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도 정조준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인데요. 특히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상식적인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보더라도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이 아주 측근 중에 측근들이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문제. 이건 뭐 안 맞아요. 악의가 안 맞아요. 누가 봐도 지금 누가 대납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의혹을 이렇게 정면 제기를 한 건데 이 의원은요 어제 출마 선언과 함께 이 사법 리스크 강하게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여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법 리스크 정치가 아니라 정쟁이다. 불필요한 과도한 음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용히 진실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꽹가리를 치고 온 동네에다 소문을 내는 게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구타는 무당인지 수사하는 검경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고. 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공격, 친문 성향의 강병원 의원도 가세를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실제 한다. 우리 당이 언제까지 이재명의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분투를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의원을 둘러싼 이 검경의 수사,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됐었죠. 서른 의원은 이미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캠프에서 명락대전의 전면에 나섰던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을 듣고서 우리 지지자 듣고서 도저히 이건 지지할 수 없다. 후보 50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우리 가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건에서는. 네, 설 의원이 이렇게 이 의원에게 정면으로 각을 세우면서요. 당초 이재명 대 97그룹 구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였던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대 비이재명 혹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한판 승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저격수로 거듭나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요. 이재명 의원 외에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와 컷오프 변수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컷오프 즉 예비 경선 전에 비이재명으로 단일화를 하고 또 컷오프 이후에는 떨어진 사람들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 비이재명 구도로 전대를 치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출마 선언한 서른 의원님도 확인을 했고요. 예. 97그룹들도 대부분 확인을 했는데 지방 예비 경선 이전에 단일화를 한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재명에서 어쩌면 이재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단일화의 이견이 좀 있으면서 이 97그룹이란 명명도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97그룹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박용진 의원은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개파 독점 정치, 악성 팬덤 정치를 끝내겠다라면서 노무현 정신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출마 선언 장소도 서울이나 호남이 아니라 민주당 세가 비교적 약한 부산의 한 시장에서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0년 총선 때 종로에서 부산으로 낙향해서 관중이 거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유세를 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장 상인 몇몇 외에는 사실 관중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와 2000년과는 달리 비까지 오면서 이런 모습이 연출이 좀 됐습니다. 노무현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도전합니다. 어대명이라고 하는 절망적 체념, 또 다른 패배로 가는 낡은 길이 아니라 국민이 기다리는 이 넓은 광장, 박용진의 도전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기 횟집, 남의 횟집 앞에 서서 계신 상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의 뜨거운 감자는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입니다. 오늘 당에 공식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역시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파쇄하든지 접수하든지 당에서 처리할 일이다 이러면서 박 전 위원장 서류를 두고 나왔는데요. 이 박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놓고 당에서 설왕설래 참 많았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이 박 전 비대위원장과 당의 입장이 둘 다 이해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과 질서, 규칙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당 지도부의 입장도 또 이해가 됩니다. 네, 서른 의원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속된 이 출마 요구를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애가 떼를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결국에 그 책임은 박 전 비대위원장을 대표직으로 앉혔던 이재명 의원에 있다고 정면으로 날을 다시 세웠습니다. 를 맡긴 것이 잘못이에요. 난 이재명 의원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당을 이끌어가겠느냐. 판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도전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 발언을 들어서 본인의 출마를 당에서 정식으로 논의해달라 다시 요구를 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는 불허가 될 듯하지만 박 전 위원장의 태도 또 박 전 위원장을 대하는 기성 정치권의 태도 모두 여러 후과를 남길 듯합니다. 마침내 등장한 이재명 의원의 존재감 역시 다정회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출마 선언 김대중 닮고 싶다. 서른 사법 리스크 심각 정조준 박지현 결국 출마 불허.